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비타민C를 잘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는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는데, 소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소화가 잘 되어야 당뇨의 당분을 떨어뜨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이 당뇨는 주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장누수 때문에도 당뇨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누수를 일으키는 물질이 범인이 주로 글루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글루텐을 눈으로 구경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 일본에서 어렵게 구한 글루텐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께 그 글루텐을 보여드릴 것이고, 이 글루텐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장누수를 시키는지, 그 장누수가 되어져서 혈액 속으로 어떤 물질이 들어가는 그런 영상이 모형으로 그려져 있는 게 있어서 그것도 같이 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누수가 걱정이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이 글을 잘 좀 읽어 주시고요. 요건 저의 이력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이력서 뭐 좀 관심이 계신 분들은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목은요. 글루텐이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킨다. 또는 이 글루텐이 당뇨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글루텐이 들어있는 음식은 밀가루 음식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밀가루 속에는 글루텐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 분자가 서로 다시 가교결합이라고 하는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큰 고분자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결합이 되어진 단백질은 소화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분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효소에 의해서도, 소화 효소에 의해서도 분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 단백질 분자 구조적 특징 때문에 장을 망가뜨린다. 어떻게 망가뜨리냐면 장이 이렇게 육모가 계속 서로 그 조밀하게 밀착되어져 있는데 그게 벌어지도록 만든다. 라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밀가루는 당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뭐 그냥 다 당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밀가루. 근데 왜 이게 쌀이나 고구마나 이런 거 하고 차이가 있느냐 하면 밀가루는 일단 곱게 갈아놨다라는 게 다르고요. 갈려져 있는 것을 반죽이라는 것을 합니다. 물에도 물을 집어넣어서 서로 반죽을 시키면 더 부드러운 분자가 되어지고 더 깨지기 쉬운, 분해되어지기 쉬운 밀가루는 성분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분자가 붙어서 만들어져 있고 걔가 분해가 되어지면 밀가루가 분해가 되어지면 포도당이 되는 거니까요. 그게 잘 분해가 되어지면 누구보다 고구마보다 감자보다 쌀보다 밀가루가 훨씬 더 잘 분해가 되어진다. 분해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반죽이 되어진 것을 다시 삶는다라는 겁니다. 삶는다. 그러니까 전분이 당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훨씬 빨리 분해가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게 이 쌀밥하고의 차이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 음식은 당 농도를 잘 높인다. 거기다가 여기에 글루텐이라고 하는 분자가 들어 있어서 얘가 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당분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초고당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밀가루 음식 또는 당분 음식에 중독이 되어지게 되면요. 코카인이 우리 뇌세포에 달라붙을 때 나타내는 그 쾌감처럼 밀가루 속에도 그런 분자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코카인을 뭐 흡입한 것처럼 밀가루 음식 속에 들어있는 그 분자가 결합을 해서 코카인이 주는 자극,
처럼 그런 중독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당에 중독되어진 사람들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요. 정말 못 말립니다. 엄청나게 먹고요. 설탕을 아예 그냥 덜어 부어서 먹고요. 그렇게 먹어야 먹은 것 같고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당분 밀가루를 먹어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밀가루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칼국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칼국수를 일주일에 한두 번은 거의 꼭 먹어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계속 글루텐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글루텐이 들어있는 이런 음식들을 우리 눈으로 한번 봐보자, 오늘.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장누수를 일으키는지 한번 봐보자라는 게 오늘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빵이 있는데 이 빵을 한번 보시면 빵에 구멍이 이렇게 숭숭숭숭 나 있죠. 여기 보이시는 구멍. 이 구멍은 왜 생겼느냐 하면은 이스트라고 하는 생물, 미생물이죠. 그 미생물이 효모죠, 효모. 이게 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미생물이 대사를 일으키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고 빠져나온 이산화탄소가 글루텐 분자 때문에 붙잡혀 가지고 저 속에 그 이산화탄소 공기가 들어 있어서 그렇죠. 그 들어 있는 그 공기 구멍이 저 구멍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빵에 저런 현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글루텐이라는 분자가 안에 비닐처럼 꽉 이렇게 들어 있어서 그렇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루텐이 우리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실제적인 걸 눈으로 한번 보자라는 건데요. 자, 이 글루텐은 밀가루 속에 들어있고 밀가루를 가지고 만드는 거를 한번 봐보자라는 건데요.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밀가루를 한 35g, 밀가루 50g, 물 35g을 집어넣고 이제 반죽을 합니다. 이렇게 저어서 반죽을 하는데요. 저렇게 반죽을 하는 동안에 글루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원래는 글리아딘이라고 하는 그런 분자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글리아딘하고 글루테닌이라고 하는 그런 분자가 이 속에 들어있죠.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분자들이 반죽을 하는 동안 서로 가교 결합을 해가지고 단백질이 서로 이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결이 되어져서 끈적끈적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밀가루를 저렇게 물에다가 씻어냅니다. 계속 밀가루를 물에다가 계속 녹여낸다, 씻어낸다. 저렇게 되면 남는 게 뭐냐 하면 끈적끈적거리는 글루텐이 남게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요게 글루텐입니다. 밀가루 속에 남아있는. 자, 좀 전에 50g 넣은 게요. 글루텐이 저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밀가루 속에. 자, 저걸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데, 끈적끈적거리고, 저렇게 땡겨도 고무줄, 껌처럼 저렇게 만들어지는, 저게 바로 고분자 형태로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구체적으로, 좀 그 분자를 한번 보자라는 건데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글루텐이라고 하는 게, 이 글루텐이라고 하는 것은 글리아딘이라고 하는 단백질하고 글루테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져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자, 이 그림에서 쭉 보면 글리아딘은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이런 분자고 글루테닌은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얘 두 개가 보면은 이황화 결합이라고 하는 그런 결합을 통해서 이 까만 선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죠. 까만. 이렇게 해서 거대한 고분자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서 소화가 되어지지 않는다. 소화, 즉 분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분해가 되어지지 않으니 그 속에 그대로 있다가 이 분자가 우리 장을 망가뜨린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글루텐 불내증이라든지 셀리악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분자들 구조를 잘 한번 살펴보시면, 예, 글리아딘 이 빨간 거, 글루테닌 이 파란 색깔, 이 두 분자가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분자의 글리아딘 분자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오른쪽 편에 있는 이 분자, 요거 하나만 똑 떼어내면 이게 뭐냐면 페놀이라고 하는 분자입니다. 페놀. 요 분자 요거 자체는 비극성이 강한 분자입니다. 비극성. 즉 기름하고 굉장히 친한 그런 분자가 되어져 있다. 이런 분자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글루테닌이라고 하는 분자, 여기도 보면 여기 요 분자 요게 벤젠이라고 하는 분자입니다. 이게 여기가 똑 끊어지면 벤젠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 몸속에서는 여기가 똑 끊어진다든지 그런 현상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아래에 있는 이 분자와 위에 있는 분자 두 개가 만나서 다리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거대한 고분자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 속에 있는 이런 분자들이 비극성이 굉장히 강해서 우리 몸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즉 장에 있는 육모들 간의 강한 결합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글루텐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 이런 거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뇨, 글루텐 때문에 장누수가 생기기도 한다. 당뇨가 생기기도 한다. 설사, 변비, 두통, 알레르기성 천식, 만성 피로, 자가 면역 질환, 아토피, 자폐증, 비만, 불임, 기억력 감퇴 등등 굉장히 나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루텐 때문에 장누수가 생기면 장에서 어떻게 혈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그 영상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글루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음식물 속에 들은 저 까만 지렁이 같은 게 뭐 거대한 분자들이 이 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게 혈액 속이고요. 여기가 장에 있는 육모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요 둥근 사슬로 되어져 있는 요 둥근 노란 색깔, 갈 색깔, 요게 글루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글루텐이 들어오게 되면 요 육모가 서로 강하게 결합되어져 있다가 이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봐보죠. 자, 오니까 장이 육모가 벌어지죠. 벌어지니까 음식 속에 들어있는 분자가 저렇게 구멍으로 들어가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이 까만 것들이 우리 몸 속에서는 이제 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그 면역 반응, 요게 뭐 일종의 단백질들이었다면 면역 세포들이 이 단백질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자꾸 들어오면 자꾸 얘를 분해를 시키다가 끝내는 이 분자와 유사한 내 몸의 어디 다른 곳도 피 속에 들어있는 면역세포가 만들어낸 항체, 이런 것들이 공격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올라간다. 심한 염증이 일어나겠죠. 장이 나빠지면 이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장 문제로 일어난 것인지 아닌지 모르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 해도 장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질병의 개선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결국은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면 결국 내 장은 튼튼한가? 라는 것을 한번 관찰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장이 고장난 이유는 내가 평소에 글루텐이 들어있는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지는 않았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있는 음식물들이 소화는 잘 되고 있는가? 라고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는 결국 글루텐 증후군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글루텐 증후군이 생기면 내가 글루텐
증후군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주간 글루텐 프리 식품을 먹어라 라는 겁니다. 글루텐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만 3주 동안 계속 먹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쓰여져 있는 장누수, 설사, 두통, 만성피로, 아토피, 비만, 자폐, 부우림, 기억력 감퇴, 알레르기, 변비, 당뇨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어지면 뭔가 이 글루텐하고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3주간 저렇게 끊어봐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주째 되는 주에 글루텐 식품을 일주일 동안 내내 먹어보는 겁니다. 먹어봤더니 다시 설사, 장누수, 두통, 만성피로 이런 것들이 또 생기기 시작하면 이거는 거의 글루텐 프리 식품을 먹어야 되는 글루텐 때문에 나한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글루텐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을 계속 먹고 얘를 개선을 요 위에 있는 각종 이 질병들을 개선을 시켜보자 라는 거죠. 물론 소화가 잘 되는 영양제를 같이 섭취를 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우리 몸은요, 이와 같이 영양 물질들을 통해서 몸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영양제를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것 중에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음식,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영양제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먹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글루텐이 또 나도 모르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붙잡고 빼낼 수 있는 식이섬유질을 잘 챙겨 먹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미네랄이나 특히 소금을 잘 챙겨 먹어서 내가 정상적인 양의 소금을 먹고 있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보는 게 좋다. 거기에다가 비타민이라든지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걸 더 잘 챙겨 먹고 또 산소를 집어넣으려면 운동을 해주어야 산소가 잘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은 운동을 해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도 굉장히 잘 마셔야 되는데 물 하나 잘 마셔도 내 몸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잘 챙겨 먹고 특히 다이어트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물을 정말 잘 챙겨 먹어야 물을 통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내 몸속에 물질들을 잘 빼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만 잘 먹어도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를 위해서 전자를 몸속에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항산화제를 열심히 챙겨 먹는다. 산소 공기를 호흡을 한다. 산소 공기를 잘 못 구하겠거든. 마이너스 이온 발생기라도 쓰면 훨씬 더 좋다. 그러면 내 몸 속에서 내 몸 바깥으로 이산화탄소가 잘 빠져나가고 변도 잘 빠져나가고 소변, 땀, 눈물 이런 것들이 잘 나가고 몸이 점점 따뜻해지고 머리카락, 각질, 손톱 이런 걸 통해서 중금속도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되고 결국 체온 유지도 잘 된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운동도 과하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하지도 말아야 되고 적당히 해야 되고 너무 안 해도 안 되는 거고 근데 과한지 적당한 건지 모자라는 건지 이거 구분이 잘 안 되시죠. 그거를 판단하는 방법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정상적인 적당한 양의 운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그 방법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비타민C 열심히 먹어주어서 항산화를 시켜주면 운동이 다소 과하더라도 비타민C가 활성산소를 잘 제거해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글루텐. 이 글루텐이 장누수를 일으키고 장누수 때문에 당뇨를 불러올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뇨병에 관심이 많이 계신 분들은 닥터 한스, 당뇨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수십 개의 영상이 나오니까 그 영상들을 좀 골라서 보시면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또 한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봐주신 이 영상, 네, 시청 잘 해주셔서 저는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올려놓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빨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질문 부탁합니다. 자, 채팅창 김하늘님 일찍 오셔서 네, 지켜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피스민수네 님이신가요? 미네랄은 과잉증이 있어서 부작용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미네랄을 과하게 먹으면 부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삼시세끼 잘 챙기고 과일, 채소, 고기 골고루 먹어주면 굳이 미네랄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건데요. 비타민 C와 B는 영양제로 먹어주고요. 자, 미네랄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는데 그 새끼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또 새끼를 잘 챙겨 먹는데 어떻게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미네랄에는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 뭐냐면 소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어도 이 소금을 부족하게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짜게 먹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소금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삼시세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정량적인 음식의 양, 적정의 음식의 양을 먹어 주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걸 삼시세끼 먹는다고 그냥 다 옳으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결국은 측정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염분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미네랄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 특히 뭐 칼륨 같은 경우에는 뭐 많아지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건데 이게 뭐 많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적어서 문제가 일어나고 염분 같은 경우에도 적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새끼 먹는다고 해결이 되는 거는 아니다 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새끼를 잘 챙겨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새끼 다 챙겨 먹고 그 다음에는 내가 적정량을 먹고 있는지 소변의 염농도를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제가 장담하건대 염분을 신경 써서 먹고 있지 않은 50대 이상의 가정주부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염분이 부족한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염도계라는 것을 구입을 해서 소변을 받아가지고 한번 찍어 보십시오. 매번 찍을 때마다 0.9% 이상이 나와야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음 분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행복한님 안녕하세요. 백밀가루 빵과 통밀가루 빵에 포도당의 차이가 있을까요? 예, 백미와 현미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주셨는데요. 통밀가루빵의 경우에는 아까처럼 반죽이 더 심하게 되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즉, 아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그 글루텐이 만들어지려면 글리아딘하고 글루테닌이라고 하는 분자가 녹아서 서로 가교 결합을 해야 됩니다. 이 화학 결합이 일어나야 저기서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밀가루, 하얀 밀가루, 이것처럼 만들어져야 이 결합이 잘 된다라는 건데요. 통밀로 되어져 있으면 그 결합이 일단 안 되죠. 그래서 뭐 100%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 글루텐이 만들어지는 양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통밀로 되어진 빵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얀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정제도 되어져 있으면서 식이섬유질도 부족하면서 그 속에 이 글루테닌하고 글리아딘, 이런 놈들이 잘 녹고 잘 결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글루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통밀로 되어져 있는 것을 먹는 게 훨씬 낫고, 그것보다는 그냥 쌀밥이 낫고, 쌀밥보다는 현미가 더 낫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더 맞다라는 거고요. 백미하고 현미의 차이는, 일단은 백미는 이제 식이섬유질이 줄어 있는 것이고, 현미는 식이섬유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고, 이런 차이 때문에 음식적 전분의 포도당이 되어지는 속도가 현미보다는 백미가 더 빠르다라는 거. 그래서 현미를 더 권장을 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상적으로 영양 상태를 가지고 있고 소화가 잘 된다면 현미 또는 채식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또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몸이 비만해져 가지고 칼로리를 나는 제한시키고 싶다, 칼로리를 좀 적게 먹고 싶다, 그러면 현미 또는 현미에다가 채식 이런 걸 해주면 칼로리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데 도움이 일단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행복한님, 알고 보니 저도 당 중독자였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중독, 무섭습니다. 당 중독.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적어주신 오종숙님, 반갑습니다. 스탠다드 아미노산을 계량을 잘못해서 농도가 너무 진하면 설사가 나는지요. 밤새 배도 아프던데요. 양이 많아지면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장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저 아미노산을 먹게 되면 저 아미노산 자체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우리 장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아미노산 속에 들어있는 글루타민이 이용이 되어지는데, 그 에너지 생성이 너무 잘 돼 가지고 뭐 배 속이 약간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형태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지금 저분께서 농도가 너무 진하면 설사, 이건 어떤 개념이냐 하면 양이 많으면 그것이 주는 자극이 있습니다. 저것도 삼투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 속에 들어있는 분자가 이온화되어지면서 삼투압을 생성을 시키는데요. 그것 때문에 자극이 생기기도 하고 그 자극으로 인해서 설사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양 조절을 좀 잘 해서 양을 줄여서 먹다가 조금씩 늘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겟스레이님, 닥탄스 RTG 오메가3 광고 베리굿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뚱딴지님, 안녕하십니까? 밀가루 엄청 좋아하시는군요. 영상 화질이 뭔가 부였습니까? 그렇군요. 오롯한 능력님,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팅을 좀 더 잘 해보겠습니다. 밀가루 끊어도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겠어요. 그렇죠. 밀가루 끊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타맨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비타민C 섭취 후 혈압이 오른 것에 대한 문의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박사님 말씀대로 계속 먹어보니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정상 혈압 기준 110, 70이던데 꼭 이렇게 혈압을 유지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조금 높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일단 110에 70은 약간 낮은 쪽이고요. 저 수치보다는 저는 120, 80을 맞추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좀 더 올라가도
네,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좀 덜하는 게만 10 정도도 올라가도. 근데 지금 뭐 연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야 정상적인 대사를 하는데 도움이 더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20대의 젊은 몸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뭐 정상적인 뭐 120에 얼마 이렇게 맞추어져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람마다 또 어떤 사람은 혈압이 높은 상태에 유지되어져야 그게 정상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낮은 상태에서 정상인 사람도 있고, 사람의 종류는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은 산포도는 약 80% 정도는 80에 120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지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인지는 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내 몸의 컨디션을 보고요. 컨디션이 극히 정상이다. 그러면 그게 저는 정상 혈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약간, 70 이런데 지금은 약간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몸의 컨디션을 더 좋게 했을 때, 좋게 했는데 떨어지면 그게 정상인 거고요. 컨디션이 나빠서 올라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기타, 뭐, 등등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가 맞는지는 스스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 일종의 그 수치, 참고치 기준에다가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 결국은 내 몸에 대해서는 내가 잘 관찰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숫자에 굳이 맞추느냐라는 거는 내 컨디션,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조절을 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은 열심히 관찰하고 노력하고 관리를 해야 뭔가 좀 더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분 볼까요? 정수기 어항물갈이. 키토산이 글루텐도 빼내는지 궁금합니다. 글루텐 분자하고요, 키토산하고 잘 결합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죠. 네, 이 분자를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요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키토산은 플러스 차지를 띠거나 플러스 차지 또는 지용성 분자를 키토산 분자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분자를 키토산에 잘 달라붙이고요. 그 다음에 지용성 분자가 키토산에 잘 달라붙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띠는 분자, 그 다음에 지용성 분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글리아딘의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요 벤젠 링이 들어있는 요게 페놀인데요. 요 분자만 똑 잘라서 보면 요게 지용성 분자입니다. 키토산 분자 중에 소수 결합을 하는 이 분자, 하이드록실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얘네들이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붙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글루테닌이라고 하는 이 분자에는 여기 보시면 카르복실기라고 COOH라고 하는 요 분자가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키토산이 플러스가 띄도록 해서 이게 달라붙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벤젠, 고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거대한 분자가 돼가지고 결합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토산 분자하고 서로 어떤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또 서로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분자 구조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붙을지에 관해서는 뭐 아직 제가 뭐 상상은 되지만은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저런 분자를 특히 큰 분자, 소화가 안 된 분자 이런 것을 키토산이 붙잡고 빼는 데는 상당히 기능성이 뛰어나다. 그게 바로 식이섬유질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토산은 이온성을 띠는, 플러스 이온을 띠는 강력한 식이섬유질입니다. 그래서 저 글루텐을 붙잡고 빼는데 굉장히 저는 그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롯한 능력님, 염 농도가 맞지 않을 때는 소금을 한 번에 먹기보다 끼니 때마다 나눠서 먹어주면 끼니 직전
염농도를 재주면 될까요? 염농도를, 염분을 여러 번 나눠서 먹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먹는 게 국물, 음식에 넣어서 국물을 먹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가 되고요. 비타민C랑 같이 먹을 때도 훨씬 더 흡수가 잘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먹는 게 낫고요. 염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하루 종일 소변을 다 받아가지고 찍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그게 귀찮으신 분들은 아침 첫 소변 말고 두 번째 소변을 받아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뚱딴지님, 저도 당 중독입니다. 당 중독 많으시네요. 네. 그럼에도 행복한님, 식후 혈당이 150, 160인데, 이게 네, 다섯, 뭔가, 뭐가 문제일까요? 100 이하로 떨어뜨리고 싶은데, 운동 1시간 정도 해야 106, 110 나옵니다. 더 떨어지지 않네요. 비타민C 16개 먹습니다. 자, 비타민C만 드시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비오유키소를 드시고 소화효소제도 한번 드셔보세요. 계속 뭐 먹으라는 게 아니라 당 농도 조절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마그네슘 잘 챙겨 드셔야 되고 소금 잘 챙겨 드셔서 소변 염능도 잘 체크하시고 마그네슘 영양제를 먹으면 이 신진대사가 굉장히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드셔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한번 꾸준히 해보시고, 특히 비타민 B군을 먹게 되면 조효소, 보효소로서 비타민 B군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대사 속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비타민 C도 더 한번 늘려도 보시고요, 줄여도 보시고요, 다양한 방법을 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가? 한번 실천해 보시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꽃마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 아들 월요일 밤부터 이하선염으로 밤에 울면서 자다가 깼습니다. 한쪽 귀밑이 많이 부어 있었고 아파해서 냉팩을 손수건에 짜서 떼주고 잠을 잤고요. 다음 날부터 비타민 500씩 3번, 아연 1개, 평소 먹는 프로폴리스 먹고 하루 먹고 통증이 없어지고 오늘 3일째 먹고 붓기도 많이 빠졌어요. 비타민C 덕분에 병원 안 가고 좋아졌습니다. 역시 그렇게 적어주셨고 아래쪽에 연달아서 바이러스 질환엔 비타민C가 최고입니다. 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또 좋은 경험을 올려주셔서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도 이 방법을 하시고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좋아지셨다니 축하드립니다. 비타민C는 정말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에 면역을 조절해 주고요. 특히 백혈구의 활성화를 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C 열심히 드셔보시기 바라고요. 주변에 많이 권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 목표가 전 세계인이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날마다 비타민C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종숙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아미노산 10스푼에 물 200cc에 소금 약간 넣고 마셨습니다. 제가 장염을 앓고 난 뒤끝인지라 다시 장염이 재발된 듯 오늘은 비오유기소 중단하고 보리차만 마셨는데 괜찮은지요? 뭐 이틀 정도 쉬었다가 다시 비오유기소를 계속 하시는 게 좋고요. 정말로 장염이라면 비오유기소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은 드신 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드시고 계시면 첫날은 뭐 2g, 3g 이렇게 한 일주일 드시다가 또 1g 늘리고 1g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 지나서 10g 정도 드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번에 저렇게 10스푼 넣지 말고 5스푼, 오전에 5스푼, 오후에 5스푼 이렇게 나눠서 먹는 게 좀 귀찮으시겠지만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 아미노산은 소화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미 소화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 장에 들어오게 되면
흡수가 바로바로 되는, 링거는 혈관으로 바로 찔러 넣어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저 아미노산도 그런 형식으로 장이 정상이라면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단백질을 만드는 또는 뭐 그 효소나 호르몬을 만드는데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거죠.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은. 예, 그래서 영양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분들이라면 아미노산을 꼭 먹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행복한님, 비오유키소 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아연 복용 중이고, 비타민 B100도 복용 중입니다. 자, 다 하시고 계시는데, 운동을 하면은, 이제, 좀 더 떨어진다. 그렇게 여기다가 적어 넣어 주셨고요. 혈당이, 식후 혈당이 150, 160인데, 운동하면은, 1시간 정도 후에 저기까지 떨어진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더 떨어뜨리고 싶고요. 지금 비오유키소를 얼마나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길게 잡아서 6개월 정도는 보셔야 되죠. 비오유키소를 먹고, 소금을 좀 먹고, 운동 좀 한다고 확 떨어져 버리고, 그다음부터 또 뭐, 다시, 안 올라오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변화는 계속 있을 수는 있는데, 긴 시간 좀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죠. 한 3개월 하셨는지, 2달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하셔야 이제 조절이 되고 몸 상태는 점점 더 좋아질 거다라는 거고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1년, 1년 반 되신 분들은 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거의 다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많이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는 거, 그리고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뭔가 도전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 거니까요. 꾸준히 해보시면요, 끝내는 하시고자 하는 대로 건강한 몸이 되어지고요. 혹시나 또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면 자동으로 다이어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열심히 꾸준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행복한님, 저는 암 환자고 당뇨 전 단계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당 중독을 극복하기 힘듭니다. 당을 안 먹으면 내가 미쳐버려요. 밀가루 과자는 어느 정도 끊었는데요. 과일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밥하고 같이 반찬처럼 먹으면요.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과일을 많이는 먹지 않되 과일을 저는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일에 당분이 들어있다고 과일을 끊어버리면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가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당분이 다소 들어갈지라도 그 다른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과일을 먹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식사를 하는 중에 또는 식사 후 바로라면 어차피 밥 속에도 당분이 들어있고 밥이 분해되면서 포도당이 되어지면서 그 당이 들어가고요. 저 과일 속에도 당분이 들어있는데 그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들어가는 속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뿐인 거고요. 그 뭡니까? 과일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질, 이것도 내 당 조절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밥 먹을 때 먹는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사 후에 1시간 정도 있다가 자, 우리 과일 좀 먹자. 그럼 과일을 또 먹으면 당이 또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식사를 할 때, 먹을 때 그냥 먹는 거, 이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좋고요. 암 환자인 경우에는 다소 당을 좀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끊어라, 줄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이 혈중으로 잘 들어가지 않도록 음식을 잘 골라서 먹고요.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낮은 당 농도를 긴 시간 동안 유지를 시키는 게 저는 또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벤다졸부터 시작해서 각종 구충제가 그 기능을 하는 이유 중에 한 개, 기능을 한다고들 지금 하고 있고 도움을 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만은 당분은
암세포가 굉장히 좋아하는 물질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당을 낮은 농도로 유지를 해버리면 암세포한테 당이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런 것 때문에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좋다. 적정량. 그게 뭐냐? 혈당 농도가 식후 140이 안 올라가게, 공복 혈당이 100 이상 안 올라가게, 뭐 한 90까지 떨어지면 더 좋고요. 85가 베스트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떨어뜨려서 공복 혈당을 85로 조절하는. 네.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힘이 없으면 오히려 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은 있대, 혈당은 낮게. 어떻게 해야죠? 네, 근육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근육에서 당 소비를 잘 해주고 식후 혈당이 뭐 150, 160 이렇게 안 올라가도록 130 정도가 좋죠. 저는 식후 혈당이 125, 뭐 123 이 정도 나옵니다. 식후 1시간 찍어도 2시간 찍어도 뭐 그런 정도로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요. 나름 뭔가를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네, 그렇게 해보시면 당 농도가 높으면 안 좋은 게 뭐가 안 좋은 거냐면 혈관벽에 당이 달라붙는다. 그것도 비가역적인 당 독소를 만드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물질 중에 한 개로 치부되는 게 바로 이 포도당, 당이다. 네, 혈관을 망가뜨린다. 라는 겁니다. 당을 조심을 해야 되고요. 또 절대적으로 몸에서 부족하거나 없어서도 안 되는, 그래서 적정한 양을 맞추어 드시고 맞추어 먹는 방법을 아는 게 좋은 거죠. 방법. 야채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먼저 먹고 지방을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제일 뒤에 먹어라.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면 식후에 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걷는 운동을 해서 올라가는 당을 끄집어 내려버려라. 그럼 위로 안 올라가게 되면 이 암세포가 갖다 먹는 양도 줄어들겠죠. 그런 방법들을 택해가 보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네, 그러시군요. 비호육효소 2개월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더 기다려 보시고요. 6개월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것도 안 되시면 1년 보시면 거의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당이 떨어져야 그 다음 단계 다른 걸 무엇인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당 떨어뜨리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잘 되게 하는 게 더 먼저다. 장이 튼튼해지고 소화가 잘 되면 당연히 저는 당이 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암세포를 조절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런 거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행복한님 컨디션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롯한 능력님 염농도 몇 끼니 체크해 볼게요. 네. 몇 끼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네. 그럼에도 행복한님 몇 끼 식사 총 당량을 계산하며 먹어야겠군요. 과일 먹는 만큼 탄수화물, 밥, 감자, 고구마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줄여주면 훨씬 더 좋죠. 네, 줄여주면 좋다. 네, 적절하게 맞춰야 되는데요. 전체 양으로 봤을 때, 뭐, 무게 비율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탄수화물 양이 50%에서 55%, 네, 나머지 단백질 30%, 또 지방 20% 이런 수준으로 비율이 있어야 되고 얘네들 전부 필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미노산 덕분으로 근육량이 많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오롯한 능력님, 저는 공부혈당 77, 식후혈당 120 유지 중입니다. 와우! 대단하시네요. 박수, 박수. 저는 저런 숫자 처음 봅니다. 공복 혈당 77 가지고 힘 바짝 들어 있습니까? 별 문제 없이 뭐 그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다면 뭐 너무 좋다고 봅니다. 저게 제가 볼 때는 오롯한 능력님은 120세까지 혈관 문제는 별로 안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와, 너무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멋지십니다. 와, 짱이십니다. 제가 신나는 음악을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행복한님, 네, 과일도 탄수화물이라고 하시지 않았나 기억되는데요. 자, 과일 속에는요, 식이섬유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과일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식이섬유질입니다. 식이섬유질도 탄수화물이기는 하는데, 식이섬유질은 우리 혈관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식이섬유질이다. 혈관 속으로 흡수되어지지 않는다, 소화도 되어지지 않는다. 그게 식이섬유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변으로 빠져나가는데 그게 많이 들어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과일을 잘 챙겨 먹는 것도 결코 나쁜 거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식이섬유질 외에도 과일 속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그걸 흡수시키기 위해서도 과일을 먹어주는 게 정상적인 식사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일도 먹고 야채도 먹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지방도 먹고 이런 식으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먹는 게 중요하지 어느 한 가지만 먹고 이거는 특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나는 과체중이 돼가지고 살을 빼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뭐 뭔가 방법을 찾는 거는 필요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면 골고루 잘 챙겨 먹는 게 아주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종숙님, 유산균은 몇 알 정도 먹어야 적정량인가요? 이 유산균은요, 내 장 속의 균을 많이 유지시키고 그 균들의 힘을 빌어서 면역을 지켜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면역을 잘 만들어 보려고 먹고 있는 건데, 뭐 음식을 우리가 하루 세 끼 골고루 나누어서 먹는 것처럼 유산균도 하루 세 끼 골고루 나누어 먹는 게 좋죠. 그러니까 식사 때마다 한 개씩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귀찮으시면 두 알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두 번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귀찮으면 한 번, 한 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먹는 양은 뭐 알아서 드시면 되고요. 그냥 하루 세 번 먹는 게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박스에 보면요. 하루에 한 번만 먹어라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일반적으로 권장되어진 그 일정의 그 섭취량인데요. 박스가 권장하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나 스스로 내 몸에 맞는 양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때는 다른 제품을 바꾸어도 먹어보고요. 어떤 때는 양을 늘려서도 먹어보고요. 어떤 때는 줄여보고 뭐 그러면서 찾아보는 거죠. 얘가 정말 나한테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가, 이걸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판단은 결국 본인 몸에서 일어나는 그 반응을 통해서 보시는 게 가장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영님, 박사님, 소화가 안 돼서 살이 너무 빠져 아미노산 먹고 싶은데 제가 카제인 알레르기가 1에서 6단계 중 4단계라네요. 우유 성분 안 들어간 아미노산 제품이 있을까요? 검색해보니 우유 성분이라 근육이 다 빠졌는데, 근육이 다 빠졌는데 어떻게 해서, 자, 스탠다드 아미노산 속에 우유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먹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 알레르기라고 하는 거는 먹어봐야 알 수 있으니까는요. 최소량 조금 되는 양으로 한번 최소량으로 조금씩 먹으면서 늘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수준 이상이 안 되는지 그냥 별 문제가 없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한번 최소량으로 조금씩 한번 드셔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카제인 알레르기인지 뭐 또 어떤 알레르기인지 좀 더 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속에는 카제인은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아미노산이 되어져 있는 것을 혼합을 시켜 놓은 거다 보시면 돼요. 뭐 우유를 가지고 뭘 분해를 시켜 놓은 아미노산이 아니라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그 아미노산하고요. 그 다음에 BCAA에 해당되는 그 아미노산들하고 몇 가지 아미노산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뭐 비타민 J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극소량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드셔보시는 그게 가장 뭐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오롯한 능력님, 박사님이 알려주신 키토산 비오유기소 실현 중에 남아있는 마지막 퍼즐, 네, 박사님 영상 볼수록 더 건강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그러시길 바랍니다. 오정숙님, 설사가 나올 땐 양을 늘려도 되나요? 설사가, 그걸 먹었는데 설사가 나면 양을 늘리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먹은 것 때문에 설사가 난다면 양을, 네, 늘리지 않는 게 좋다. 그럼에도 행복하님, 늦은 시간에 매일마다 이렇게까지 자상한 설명 감동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많이 건강해지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빨리빨리 건강해지시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네,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로탄 능력님, 저는 유산균과 플락토 올리고당을 아침에 공복에 한 포씩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균 하나를 먹고, 그 다음에 플락토 올리고당도 한 개 먹고, 끼니마다 2번씩 먹어야 되는데, 또 실천해 보겠습니다. 끼니마다 2알씩 먹어야 하는데. 그러네요. 네, 그렇게 먹으면 되죠. 네, 플락토 올리고당도 먹어주면 뭐, 나쁠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어보고, 변화를 많이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3개월 정도 먹고 또 다른 균도 한번 먹어보고 그렇게 해보시면 자기 몸에 정말 제대로 맞는 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 장의 변화가 엄청나게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뭘 먹었을 때였느냐 하면 동동주를 먹었을 때였습니다. 와, 정말 네, 환상적인 변이 정말 말 그대로 바나나입니다. 색깔도 바나나, 모양도 바나나.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요, 그 동동주가 어디에서 파냐면 대구에서 팝니다. 제가 전화번호 갖고 있어요. 그 집 동동주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시켜 먹으려고. 그 동동주 속에 제 몸에 맞는 이상한 균이 들어있다는 거죠. 저도 지금 이 유산균, 저 유산균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못해요. 그것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 동동주를 가져다가 균을 분리해서 그 균을 키워가지고 먹어볼 참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몸에 맞는 균을 찾아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먹어보고요. 저 제품도 먹어보고요. 그러면서 한번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딱 맞는 균이 나올지 모르죠. 어떠신가요? 제 생각이. 네,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뚱딴지님 중독됐어요. 밤마다 기다리게 돼요. 동동주의 기적. 박사님 남편보다 더 뭐요? 무슨 남편보다 더 바나나 오롯한 능력 황금색 기적을 찾다. 동동주 막걸리. 네. 그래서 시중에 팔고 있는 그냥 일반 막걸리 있잖아요. 그걸 제가 한 개씩 골라갖고 먹어봤는데, 한 종류의 그 막걸리. 지땡, 아시죠? 지땡, 그거. 야, 그거는 처음엔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는 먹을 때마다 장이 정말 이상해져요. 막, 정말 호흡이 곤란할 정도. 진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막걸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안 먹습니다. 막걸리가 좋긴 한데 내 몸에는 이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네, 무수히 많은 것을 관찰을 합니다.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나는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해석을 해봅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으면 그 글을 왜 쓰는가라고 저는 네, 생각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를 해 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이런 훈련을 25년 동안 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모든 것이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거는 제가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서 제가 왜 비타민C를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는지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고 생각이 안 떠오르면 제 영상을 열심히 보시던가 아니면 인터넷에서 그런 자료들을 열심히 찾아보시면 저 이야기를 왜 하는가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영원히는 좀 그렇고 죽을 때까지 비타민C를 먹을 수 있는 몸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들 좀 좋아지시면 비타민C를 먹는데 소홀해집니다. 그리고 몸이 좋아졌다 보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좀 대충 먹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먹게 됩니다. 소화가 안 되고 몸이 안 좋으신 분이 비오유기소를 먹고 나서 몸이 좀 좋아지면 갑자기 많이 먹고 아무거나 먹고 이러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는 분들의 대부분은 3개월 전에 심각하게 아팠던 상태,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심지어는 팥이 들어있는 호빵을 먹고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여러분들의 음식,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생활 습관,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정도 이상 또는 1년 이상 조심히 드시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된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엄중하고 심각하게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비오유기소 먹고 좀 좋아지셨다고 막 드시거나 막 생활하시면 본래대로 돌아간다. 내 몸은 나를 기억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좀 슬픈 얘기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말 조심해서 먹어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번이요. 자, 이영란님 자주 봅니다. 덕분에 당화혈색소 6.3으로 떨어졌습니다. 7.8에서 2달 만에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본 바로는요. 이 비오유키소가 당을 떨어뜨리는 데는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요. 그래서 당뇨로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요거 그다음에 마그네슘 여기까지만이라도 잘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제 유튜브 댓글에 올라와 있는 글 중에 당이 떨어졌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네, 다음에 제가 당이 떨어졌어요, 당이 좋아졌어요 특집으로 한번 댓글을 한번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뚱딴지님, 저는 항상 갈색깔의 변이었는데 레시틴을 먹고 변색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변이 왜 노란색인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담즙산 있잖아요. 그게 색깔이 노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즙산이 변에 잘 끌려 내려오면 변의 색깔이 노랗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담즙산이 변으로 잘 내려와야 당 조절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담즙산이 장으로 내려와야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잘 분비되고,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 분비에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즙산이 끌려 내려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담즙산을 잘 끄집어 내리는 게 누구냐면, 담즙산은 마이너스로 하전되어져 있고요. 키토산은 담즙산하고 만나서 플러스 하전이 되어져서 담즙산을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키토산 분자가 담즙산을 잘 끌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키토산 같은 걸 먹게 되면 당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굉장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레시틴 먹고 저것도 역시 담즙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런 물리적인 그 화학적 결합의 관계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은숙님, 선생님 말씀 듣고 비오유키소 먹고 있는데 비타민은 20알 정도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20알 먹었는데도 설사가 안 생긴다 그러면 또 한 3알 정도 더 늘려 보시고요. 네, 좀 더 해보시면은 분명히 어떤 변화들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걸리로 보리빵 해 먹는데 그 동동주 이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자, 보리빵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 유산균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빵은 열을 가하잖아요. 균이 아무리 많이 들어있어도 열을 가해버리면 균은 다 갑니다. 그래서 막걸리 속에 들어있는 균을 먹기 위해서 빵을 해 먹는다. 그건 넌센스이고요. 동동주는 그냥 생으로 먹는데 막걸리 속에 들어있는 술은 먹기가 싫고 균만 먹고 싶다 그러면 그 균이 통과할 수 없는 막으로 걸러야, 여과를 해서 균만 걸고 먹어야 되겠죠. 아니면 그 막걸리를 다른 데다가 집어넣어서 다시 발효를 시켜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건 뭐 알아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도 네, 안 해봐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행복한님, 살아있는 동안 죽기 전까지 절제에 성공하고 명심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와우, 최수영님, 그럼에도 행복한님, 오종숙님, 1번을 눌러주시고, 죽을 때까지 비타민C를 먹겠다고 다짐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비오유키소 하고, 막 살면 빠르게 하늘나라로 날아가십니다. 조심하십시오. 닥탄스 프리미엄 말티즈 오메가3 광고 나올 때마다 솔직히 저 연어가 더 땡기는데 저 정상 연어 땡기세요. 연어 땡기세요. 연어 좋죠. 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직전에 마그네슘 500mg 빈속에 먹고 식사 이후에 한동안 속이 썰렸습니다. 식전에 계속 시도해 볼까요? 마그네슘, 비타민C랑 식사하기 바로 전에 먹어야 됩니다. 바로 전에 먹었는데도 속이 쓰리다. 마그네슘, 뭔 마그네슘을 드셨길래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제가 보기에는 뭐죠? 네. 어떤 마그네슘입니까? 마그네슘 이름 좀 써줘 봐 주세요. 네. 그걸 적어주면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름입니까? 어떤 이름인죠? 야, 정말요. 자, 제가 그게 왜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한번 찾아보죠. 어디로 갈까?
예. 제가 얘가 뭐가 들어있는지 보아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봐보시면 마급이라고 검색을 하면 마급이 속에 이런 형태의 마급이 연질 캅셀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대사성 의약품이고요. 비타민제, 대사성 의약품, 일반 의약품, 연질 캅셀이고요. 여기 들어가면 산화마그네슘 250mg 들어있고요. 토코페롤 아세테이트 500mg 들어있고요. 티아민 질산염 50mg, 피리독신 염산염 50mg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 되어지면 지금 이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거하고 티아민 질산염이라고 하는 거하고 피리독신 염산염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지금 600mg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산화마그네슘은 250mg이고요. 그래서 이 600mg에 해당되는 얘네들이 산입니다. 산. 좀 강한 산으로 바뀝니다. 염산, 질산 이런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마그네슘 양보다 저 양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산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을 보시면 되는 거죠. 저게 보시면은 약품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이게 일반 의약품이잖아요. 약입니다. 약.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약은 부작용이 있다. 라는 겁니다. 저건 건강기능식품의 마그네슘하고 다른 마그네슘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설사할 때 먹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왜 먹지 근데? 무슨 효과를 보려고? 효과 여기 있네요. 육체 피로. 이건 이제 비타민, 티아민, 피리독신 저것 때문에 그렇고요. 육체 피로 이거는. 근데 적은 양 저거 먹어봐야 기별도 안 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1 뭐 이런 거고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근육경련 때문에 먹는 거네요. 근데 250mg 굉장히 적은 양이고요. 500mg을 먹은 게 아니라 250mg 먹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빨리 버리시고요. 버리세요, 그냥. 네, 바꾸어야 됩니다. 네. 거기다 공복에 직전이 아니라 공복에 그냥 버리세요. 버리시고요. 제발 제가 먹으라는 거 좀 드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아, 변비 있을 때 먹는 약 같은 거. 그렇죠. 네, 그것도 두 알을 드셨으니까 더 하겠죠. 네, 잘못 드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걸 누가 권해줬습니까? 네, 누가 권해줬는지요. 네, 결국 권하는 사람의 수준이 거기 나타나는 거고요.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아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권했을 겁니다. 예,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걸 권했을 때는 왜 권했을까?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이런 거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항의하러 가도 별 뾰족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또 뭐 닥터 한스가 그러는데요. 그래갖고 또 싸움 붙이지 말고요. 그냥 버리세요. 네, 그게 낫습니다. 그리고 뭐 그 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뭐 이야기할 토론할 그런 가치 저는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냥 알아서 판단을 잘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먹었더니 설사가 뭐죠? 괴롭더라. 그 이야기를 해서 항의를 하는 거는 괜찮아요. 저를 팔지는 마세요. 네. 그럼에도 행복한 님 괴롭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당부들 마구마구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신 못 차릴 정도예요. 비법이 없을까요? 온몸의 세포가 흥분을 해요. 술이나 마약 중독도 이럴 것 같아요. 뇌를 벽에 박아야 하나요? 자, 이게요.
당이 이제 가서 코카인 흉내를 내고 있는 당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그런 성분도 있고, 뭐 그런 개념인데, 단맛에도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거를 해결을 하는 방법, 네, 운동을 한다. 그 다음에 몸에 자극이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밸런스를 맞추어 줘야 된다는 건데요. 결국 정기적인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예, 도파민, 도파민 라이크라고 그러는데, 뭐 저런 자극이 나한테 오느냐라는 거거든요. 그건 전기적인 밸런스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느끼는 건 뇌가 느끼는 거고요. 뇌의 신경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붙어 있고 끊어져 있고 좀 비어 있습니다. 기차 길 보면 철길에 보면 가로로 이렇게 세막대기 있는 것처럼 중간에 비어 있고 세막대기 있고 비어 있고 이런 것처럼 이 신경절을 따라서 이 전기가 흘러가면서 시그널링이 되어지는데요. 그 전기가 이 밸런스가 잘 맞지 않다라는 거죠. 너무 많이 흘렀다가 적게 흘렀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 흐르는 전기를 일정하게 해주면 몸 전체가 항산화가 일단 되어야 되고요. 전기가 전자가 몸속에 풍부해야 된다.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혹시나 이 행복한님, 어, 그 뭡니까, 그 몸에 정전기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전자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 경우에는 한 5종류 정도의 항산화제를 많이 좀 먹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마이너스 이온을 몸에다가 쐬도록 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온 목욕을 한다. 이렇게 해서 전자를 넣어주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생체 정전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책을 좀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에. 네, 체내 정전기. 그런 책이 있어요. 정전기. 그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몸을 좀 더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잘 빠지게 하고 혈중에 이상한 물질들이 적어야 된다. 이런 몸을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 생활 습관적인 차원을 좀 상의를 해보면 답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뚱딴지님, 바나바 추출물이 어떤 원리로 혈당을 내리나요? 바나바 추출물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제가 지금 잘 몰라가지고, 바나바 추출물을 좀 찾아와야 될 것 같은데요. 뭐가 들어있나요? 바나바 추출물, 바나바 잎 추출물. 네,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알면은 좋겠죠. 제가 생각에는 무슨, 에, 바나바 추출물 속의 혈당 억제제 중에서, 으아, 이 무슨 성분이 있네요. 바나바 일 추출물. 이게, 알려져 코로솔산. 코로솔산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코로솔산. 네. 아, 코로솔린산. 네네. 네네. 아주 잘 찾아내셨네요. 제가 이거 구조를 찾아봤는데, 코로솔릭, 네. 자, 여기 보면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들한테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겁니다. 네, 구조가 이런 형태로 생겼고요. 뭐, 일종의, 에, 하이드록시 우롱솔산, 글루코솔, 그러니까 글루코솔이라고 하는 지금 이게 당분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전통적인 약초에, 중국 약초에 널리 존재하는 오한식 트리테르페노이드 함유 되어져 있고요.
항고혈압제, 항산화제, 항염증제,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항종양제, 조골세포 및 단백질 키나제 C 저해 활성이 있다. 혈당 수치를 60분 이내에 감소시키는 것으로 되어져 있다. 글루코스 및 지질대사의 다양한 측면에서 유익한 효과를 보인다. 글루코스나 녹말의 가수분해 장애를 하는 작용이 있네요. 자, 말씀드리면 이 전분을 먹게 되면 전분이 분해가 되어져 가지고 포도당으로 전환되어지는데 그거를 잘 분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식이섬유질류하고 비슷한 기능들이 들어있는 거네요. 어쨌든 당으로 전환되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크로솔린산. 아우, 덕분에 공부가 됐습니다. 네, 스트레스 받으면 당이 땡겨요. 스트레스 받으면, 네, 그렇죠. 네. 뇌세포에 자극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도 심하게. 네, 분해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걸로 지금 코로솔린산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목욕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르탄 능력님, 아는 동생이 몇 번 부딪힐 때마다 정전기가 일어나는 현상, 전자가 부족했어. 네, 살림욕 좋죠. 이영란님, 비타민C하고 소금 덕분에 올겨울은 정전기가 안 났습니다. 90% 줄었습니다. 오종숙님, 시도 때도 없이 배가 부글부글 꾸룩꾸룩 소리가 나는 건 가스가 차기 때문에 그렇죠? 가스가 만들어지고 있다. 가스가 심하게 생기고 있다. 가스가 생기는 이유는 내 몸속에서 전분, 즉 밥을 먹게 되면 그걸로부터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바뀌는데요. 그 발생되어진 가스가 원래는 폐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잘 빠져나가는데 지금 그게 못 나가고 있다. 못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주로 몸에 염분이 부족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분을 좀 더 늘려서 식사 중에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질문들을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들 빨리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뚱딴지님, 전분이 분해가 안 되면 소화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거죠. 분해가 안 된다, 소화가 안 된다, 흡수가 안 된다, 변으로 빠져나간다. 이게 정상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맞습니다. 뚱딴지님 정말 똑똑하시군요. 네. 자, 질문 이제 없으신 건가요? 있으시면 빨리 올려주세요. 그럼에도 행복한님, 자상하지 않은 목소리로 너무나 자상하신 설명과 조언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선의의 열정에 매일 감동 중입니다. 자상하지 않은 목소리로? 제가 자상하지 않은 목소리라서 죄송합니다. 좀 더 자상한 목소리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탄 능력님, 비타민C 먹고는 방귀에서 냄새가 안 났었는데 유산균을 먹고 나서 냄새가 조금씩 나는 것 같았는데 정상인가요? 비정상이죠. 그 유산균이 스틱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네, 그 스틱 속에는요 뭔가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라는 거죠. 우유가루가 들어있습니다. 즉 오로탄 능력님은 스틱 먹는 거 맞죠? 네, 우유가루, 즉 단백질 소화가 안 된다. 특히 말려놓은 단백질, 우유가루는 말려놓은 단백질이잖아요. 말려놓은 단백질은 소화가 대부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말려놓은 단백질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 좋겠죠. 그건 정말 방법이 없네요. 유산균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뚱딴지님, 저는 중독입니다. 중독은 중독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get스레이님, 자상하지 않은 목소리 그래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도 안 자고 방송 시청하잖아요. 이건 또 뭡니까? 잠도 안 자고 방송 시청하지 마시고 잠 주무세요. 제발. 세땡이님 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늦게 질문을 주시는군요. 바쁘셨는지요? 세뜨기님, 비타민 D 계속 먹어야 되나요? 비타민 D는 작은 양으로 또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계속 먹어주는 게 좋죠. 비타민 D, 네,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고요. 뭐, 모자라는 경우가 허다하니 조금씩이라도 대충 먹더라도 2, 3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는 뭐, 용량이 많은 거는 좀 2, 3일에 한 번씩 먹더라도 먹어주는 게 더 좋다. 오로탄 능력님 캡슐이에요. 덴마크 프로바이오틱스. 캡슐인데 그걸 먹어서 그렇다. 그거 먹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예. 먹은 지 얼마나 됐느냐가 이제 중요하네요. 먹은 지 얼마 안 됐으면 장 청소하고 있고 장벽에 붙어 있는 이상한 것들이 끌려 나와서 냄새가 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고은숙님, 소금 자주 먹는데 괜찮은가요? 소금은 우리가 식사 때마다 누구나 먹고 있고요. 식사 때마다 소금을 먹는 게 중요한 거고요. 먹은 양이 적당한가는 소변의 염농도를 측정을 해보시고 0.9% 이상 나오도록 섭취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음식에 넣어서 먹는 게 소금이고요. 음식으로 섭취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분말 먹지 말라고 해서 캡슐 먹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행복하니. 그게 아니고 칼칼한 목소리라는 의미였습니다. 웃자고 한 말이었어요. 네. 어쨌든 고맙습니다. 칼칼한 거는 뭐 맵다는 얘기인가요? 칼칼한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5일 됐으니까 오르탄 능력님, 네, 장 청소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계속 먹어보세요. 그냥 한 통 다 먹고 나서 뭔가 또 있어야 되지 않으신가요? 뚱딴지님, 박사님 간 청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제가 간 청소를 안 해봐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 청소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딱 들어보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은 변을 누고 난 변 속에 이상한 알갱이 같은 게 나와가지고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는데 이게 당신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그건 여러 가지 앞뒤 재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간 청소하는 거를 갖다 놓고 아직 그냥 갖다 놓고 그것도 얻은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보고 나면 다음에, 네. 그럼에도 행복한님, 분말 비타민C 주문했는데, 제품 품절이라고 이제 나왔나요? 이제 나왔네요. 제품 품절이라고. 이제 나왔나요? 이거 나오려면 한두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예약으로 걸어놔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 없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더 좋은 걸 만들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카리스마 목소리입니다. 네, 그런 뜻이었군요. 어쨌든 리한미님 고맙습니다. 김향숙 멤버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저의 그 닥터 한스 멤버가 되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말씀대로 식물성 단백질에 소금 한 티스푼 꿀 조금 넣어서 먹고 있는데 살이 찌는 듯한 느낌이래요. 식물성 단백질, 그 다음에 아미노산, 네, 아미노산도 드시고요. 소금도 드시고요. 꿀도 같이, 네, 아주 좋습니다. 살 찌시고 싶으신 분이군요. 네, 꾸준히 해보시고 운동도 약간씩 해주시고요. 해보시면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선영님, 올해 40살이고 작년 3월에 역류성 식도염 진단받고 PPI 3달 먹고 위에 물소리하고 꼬록 고생하다가 5개월 정도 지나 밤량도 기존 대비 3분의 2까지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8월에 기능의학에서 위산 저하로 처방해준 펩타인 이틀 복용하고 상복부가 빵빵하게 느낌이 지금까지 있어서 밥이나 물을 먹기도 불편합니다. 네, 그거요. 그게 아닙니다. 위산 저하도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잘못 판단되어진 걸로 보이고요. 그 펩타인 있죠? 펩타인. 예. 저것도 아니고요. 네, 그냥 소화효소제 하고요. 비오유기소 드시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PPI는 저는 뭐 잘못되어진 약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허가는 뭐 어떻게 해서 낫겠지만
척은 네, 맞지 않은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 이야기에 전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면. 네. 그래서 그냥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에 반대되는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할 건데요.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은 정말,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건데, 그걸 지금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좀 깊이 있는, 예, 상담이 필요한데요. 그 상담 안에는 지금 현재까지 해왔던 식생활 습관, 그 다음에 먹었던 약물들, 영양제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 병원에서 그 혈액 검사, 검사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으면 뭔가 방법을 찾아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원인은 소화불량의 원인은 위산부족.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드시고요. 음식에 소금을 충분히 넣어서 드시고요. 키토산 드시고 소화효소제 드시고 유산균 오메가3 요거를 한번 드셔보시면 네,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러네요. 마지막 질문 하려니까는 대거 갑자기 등장하시네요. 12월 말에 대상포진까지 와서 위가 터질 듯한 빵빵함. 네. 그 터지는 이유는, 그 가스가 빵빵해지는 이유는, 네. 결국은 염분 부족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계속 지속되고 있고, 네, 무시하고 밤량도 계속 늘리고, 비오유기소 추천해 주신 양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시경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건 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오유기소를 열심히 해보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많은 사람들이 비오유기소가 뭡니까?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입니다. 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네, 드셔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뚱딴지님 뭘 못 먹겠다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위에 글을 못 읽었습니다. 김선영님,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 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 경미한 위염, 식도염 정도다. 예, 펩타인 복용 후 위 터질 듯한 빵빵한 느낌, 꼬르륵 소리 계속 나고 있고, 위가 흘러서 그런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펩타인 먹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건지 아닌지는 일단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펩타인 이름 이게 정확하게 맞나요? 네. 네, 어쨌든 제가 저거 뭔지 아는데요. 소화효소제잖아요. 베타인인가? 찾아봐야겠네 또 이것도. 타인. 예. 베타인이죠. 베타인. 그렇죠. 베타인 염산염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음. 자, 어쨌든 위가 터질 듯한 빵빵함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 속에서 가스가 심하게 발생한다 이 얘기고요. 그 가스는 내 몸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원래 폐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지금 베타인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그걸 드시고 나서 한번 다시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향숙님, 다이어트 중이어서 살을 조금 더 빼고 싶은데 뺀 부분에서 1kg 정도 더 찐 것 같아서 신경이 쓰입니다. 그걸 드시고 찐 거군요. 찌었다라는 거, 왜 쪘을까요?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고 있다면 정상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호육설 꾸준히 하시면 이 날씬한 몸매가 자연적으로 잡혀지는데 그게 시간이 걸립니다. 뭐 길게 1년 그렇게 잡아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은 네,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행복한님, 분말 비타민C 2달 기다리면 전 어떡하라고요? 키토산 용액 어떻게? 키토산 용액 덕분에 겨우 벽골. 그러면요. 일단은 우리 상담사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방법을 제가
찾아볼게요. 뚱딴지님, PPI 먹는데 속 쓰일 때 한번 먹어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행복하님, 분말 비타민C 보관 중인 분 계시면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까요? 일주일 후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찾아봐야죠. 네, 먹던 거라도 보내드려야 될 것 같군요. 네, 알겠습니다. 상담사님하고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마급이 유튜브에서 추천, 마급이 땡땡 유튜브에서 추천. 그렇군요. 네. 마급이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정말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열정적인 질문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뭡니까? 구독, 시청자 수가 늘지 않은 이유가 영상의 질이 나빠서 그런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좀 더 좋은 영상 질로 여러분들께 또, 네,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날씨가 추운데 감기 정말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는 방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C를 열심히 먹는 겁니다. 이유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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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